대한민국 주식증시 7회 강의입니다. 베스트 컨설팅 대표신 김영웅 대표님께서 당신의 꿈은 몇 센티인가를 주제로 7회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웅이고요. 네, 잘 나왔죠? 어릴 때 제 모습인데요. 저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하고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고령성부전증이라는 희귀질환을 갖고서 태어났습니다. 고령성부전증이라는 질환은요, 미국의 의학사전을 보면은 한 2만 명 중에 1명꼴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고령성부전증을 가진 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 한번 모아보니까 우리나라는 20만 분의 1명 그 확률로 이렇게 증상을 하더라고요. 고령성부전증이 굉장히 그 격차가 큽니다. 우리 전 대표님처럼 건장해 보이는데 고령성부전증일 수도 있고요. 저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거의 평생 누워서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단지 키가 작고 뼈가 약한 게 아니라 뼈를 구성하는 유전자의 구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 콜라겐 단백질이라고 여성분들에게 피부 미용에 관여하는 그 단백질이 많이 결손이 돼 있어가지고 생긴 질환이에요. 그래서 경할 경우에는 뭐 겉곡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심할 경우에는 저처럼 키가 1m 내외 정도 그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작다 보니까 솔직히 어릴 때는 거의 기어다녔어요. 지금 집에서도 귀찮은 경우에 기어다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걸어는 다녀야 되지 않겠냐 하셔가지고 제 키에 맞는 작은 목발을 맞춰주셨습니다. 키에 맞는 작은 목발을 맞춰주셨는데 다리가 짧다 보니까 먼 길을 다니기 힘들죠. 그래서 나이가 뭐 열 몇 살이 지나서까지도 먼 길은 이제 어머니께서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태우고 다니셨고요. 이렇게 몸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뼈가 잘 부러집니다.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데 어느 정도 작은 충격이냐면 재채기를 하다가 갈비뼈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저도 한 2달 전에 지금 갈비뼈 부상을 당해서 계속 아픈데 수시로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부러진 데가 또 부러지고 부러진 데가 또 부러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아이들이 뼈가 약한 게 2차 성장이 되기 전까지 그런 게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랑 같이 한 30번 정도 세다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잊어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뼈가 자주 부러지고 또 뼈가 부러지면 얘가 예쁘게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어긋나게 붙을 때가 있어서 수술을 통해서 이걸 바로 잡아야 돼서 큰 수술을 몇 번 필요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잘 못 가게 되죠. 왜냐하면 학교에 아이들이 짓궂기 때문에 부딪히고 다치고 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못 다니고 있다가 보시다시피 90년도에 초등학교 입학을 시도를 했어요. 편입을 시도했는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장애가 심하고 불편한 친구가 어떻게 멀쩡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느냐. 학교를 받아줄 수 없다 해가지고 퇴짜를 맞았습니다. 예, 다음 장이요. 그렇게 퇴짜를 맞고서 긴 시간 나는 학교랑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3살 되던 겨울에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뼈가 다쳤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그때 병원에서 이제 좋은 분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영희 같은 친구도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다 라고 해서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특수학교였는데요.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졸업장이 없으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연이어서 2차례 학교라는 문턱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연속 퇴짜를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음 장이요. 제가 이제 시골 초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이 페이지를 딱 보여주고 아이들한테 병서 유치원부터 이제 6학년까지 한 200명 되는 조그만 아이들이었거든요. 자, 친구들, 그러면 학교에 다니는 거 제가 포기했을까요? 여태까지 도전했을까요? 근데 아이들이 그 시간부터 5분에 한 번씩 도전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들려줬어요. 네, 저 역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를 퇴짜 받은 학교에 다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니까. 갔는데 교장 선생님도 바뀌고 교감 선생님도 바뀌고 심지어 담임 선생님은 헬렌 켈러의 셜리건 선생님처럼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가서 편입에 성공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1살 정도 어린 이제 같은 동기들이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에 심지어 개근상을 받고 개근상을 받고 다음 장이요. 공부도 꽤 잘했어요. 6년 넘게 내 공부를 안 했는데 보시면 우수수수수 그 난리도 아니죠. 아무도 믿질 않기 때문에 제가 성적표를 짜고 개근상 이렇게 해가지고 몸살 감기가 걸려도 하루 빠지지 않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와, 저걸 보니까 학생이 안 네. 되잖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단하시다. 야, 정말.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빛나는 졸업장을 아. 이런 졸업장 있잖아요. 6년을 1년 만에 단축해서 예. 와. 그래서 그 졸업장을 들고 어떻게 했겠어요? 또 저를 폐차면서 학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졸업장이 있네요. 그래서 다시 우리 학교에 오세요. 해가지고 중학교 생활을 이제 특수학교 시작을 했죠. 저는 이제 많이 다치고 불편한 몸이었으니까 항상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아이고 저렇게 외향적인데 뭐 위축됐겠어 하겠지만 옛날에는 정말 지금 옷가를 짚고 다니지만 옆에 어떤 키 큰 사람이 오면은 혹시라도 제가 제 실수로 다리를 걸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그만 부딪히는데 제가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럽고 뭐 말도 먼저 건네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특수학교를 가니까 오히려 저보다 심한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많고 제가 더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주고 제 영역에서 목발에서 수동 휠체어로 수동 휠체어에서 전동 휠체어로 활동 반경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그럼 내 안에 숨어있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살짝 걸렸네요. 예. 살짝 걸렸는데 아까보다 수가 더 많죠. 예.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했고 앞 슬라이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다시피 뭐 예체능 부분에 많이 소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 위에 보이시는 화면은 그 4명의 중창인데요. 3분은 여자분이고 저만 남자예요. 네. 제가 옛날에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 하이소프라노 음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녀 합창단 아시죠? 네. 그 고운 음색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4분 중에 제가 가장 높은 음을 해서 이 사진을 여기다 붙인 이유는 전국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목소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재능을 했었고요. 예, 다음 장이요. 또 이제 고등학교 같은 학교의 고등부에 진학을 해서 또 음악적인 부분, 미술적인 부분, 노래를 못하니까 음악 선생님이 합창부에서 잘라버리셨어요. 제가 꽹과리 사물놀이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상쇄를 했습니다. 학교 꽹과리 한 4개를 박살을 냈고요. 예, 무대에도 많이 섰고 그림도 많이 그렸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계기가 된 이 사진은 뭐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시험 중간에 대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정보검색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SK텔레콤에서 주최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전국 정보검색대회에서 이제 제가 입상을 해가지고 미국에 연수를 간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제 실리콘밸리도 갔다 오고 박찬호 선수도 만났고요. 굉장히 되게 다양한 LA 헐리우드 뭐 이런 데 다 구경을 다니고 일주일 동안 전액 무상으로 심지어 효도할 수 있게 아버님까지 모시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녀와서 느낀 거죠. 수능을 해야 되는데 이 좋은 걸 잔뜩 보고 왔으니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해가지고 미래를 개척해봐라라는 얘기가 허투루 하신 얘기가 아니었구나. 작은 부분을 신경 써서 컴퓨터 부분을 개발을 하니까 삶이 굉장히 윤택해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다음 장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국대회에 입상을 하니까 특차 자격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실기도 준비하고 해서 시험을 가봤습니다. 근데 또 면접관들이 그렇게 심한 장애로는 대학을 우리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라고 거부를 제가 굉장히 그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 아버님께서 그때 실직을 하시고 다 아시다시피 IMF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집안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동생이 둘이 있는데 네가 학교를 안 가면 대학을 진학시키기 어려울 것 같다 해서 가장 마지막에 남은 이제 전문대에 진학을 선택을 했고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사진이 전문대 컴퓨터 게임 그래픽 전공을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사진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재능도 발견을 하고 공부도 이만큼 했으니까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해서 한국 작은 키 모임이라는 전국 단체에서 움직이는 사무실로 불리면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강의를 하고 아이들한테는 나름의 멘토가 되는 거죠. 우리도 영영처럼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아이들보다 어머님들이 저를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잘생겨서 그렇거든요. 다음 페이지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사진도 추려서 넣은 건데 시민단체 일은 물론이고 정치 쪽 일, 또
벤처기업이라던가 뭐 코스닥 등록 회사에 가서 일도 했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력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학창 시절 정리한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학창 시절. 그 뒤에 남은 건 이만큼이니까 솔직히 배정받는 강의 시간 1시간 정도에 이 나머지 재밌는 얘기들을 다 전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청중들한테 저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좀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유명하신 분들처럼 저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한번 찾아봐라. 좀 고맙게도 우리 N 사이트에서 제 이름 치면 제 얼굴이 제일 잘 보이는데 이렇게 배치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소개해드리는 걸로 짧은 1부를 소달락을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듣는 걸로 하고 정리박수 한번 드릴게요. 정말 드리고 싶은 주제는 당신의 꿈은 몇 센치인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제 키는 법적인 공식 키는 95cm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한 1m 정도 하면 이제 1m 김영 정도로 어느 정도 통념적으로 아시는 거죠. 절대적인 수치가 뭐 본질을 흐리진 않으니까요. 예, 다음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2013년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다 어느 정도 통계 수치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그 수만 5천만 명, 또 다음 페이지. 심지어 전 세계 인구는 이게 정확히 오는 수치인데요. 71억의 인구가 지금 전 세계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다 그냥 보편적이거나 뭐 일반적이거나 이런 개념을 떠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71억 분의 1명인 거죠.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런 시간으로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고요. 제가 아까도 저 어린 시절을 소개해드렸지만 많이 아프고 힘들고 뼈가 다치면 어떻게 되냐면 3개월 동안 꿈쩍을 못해요. 심지어 대소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팔이 한쪽 완전히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식사를 되게 굉장히 어렵겠죠. 걸어다니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사회에 나와서 휠체어를 타고 여러 일에 조명하신 분들도 만나고 하는 이유가 여기 계신 분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익숙하시겠죠? 브레트베이바 베토벤 30살 무렵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선천적으로 딱 하나님이 주어진 그런 문명이 아니라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재능과 정반대의 불편함을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술적 업적을 남겼죠. 아래에 보여주는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한참 때인 21살 때부터 루게릭병이라는 질환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이분이 한 2번인가 한 번 이혼도 하고 뭐 가정사도 복잡하고 되게 활발하게 절대 이분이 뭐 장애를 갖고 있다 불편하다고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이 되라, 장애인을 만나면은 스티븐 호킹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정도로 모두가 아는 이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가 이 1m 안에서 나오지만 그동안 이제 제 쭉 긴 이력을 보여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경우에 꿈의 키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반문을 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제 진로 프로그램을 쭉 짰지만 그 친구들은 실제로 그 앞서서 아예 본인이 어떤 걸 가장 잘하는지 또 어떤 게 강점인지 모르는 것부터 문제의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부터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친구가 가진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길을 열어주거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은 멘토들도 그렇고 멘티들도 그렇고 방법을 몰라요. 가장 최근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그 세간에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진짜 닭살돋도록 싫은데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해야 그 친구들에게 해답의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는 겁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거는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수긍하고 내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요지를 주는 거예요. 물론 평화는 얻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소스를 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을 이겨내니까 청춘이다라고 그 패러다임에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픔을 이겨내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내가 1m짜리 김영호보다 2배는 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찾을 수 있을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예. 첫 번째 1번이요. 방법 1번. 수많은 자기계발서, 또 수많은 또 동기부여, 여러 가지 인문 개발서 쭉 여러 가지 책들 있죠. 3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무슨 7가지. 무슨 죽을 때까지 꼭 해봐야 될 몇 가지. 엄청나게 서점에 숫자가 널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많은 소비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손꼽을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김미경 씨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스피치 대표께서 망언에 견주어지는 말씀을 던졌다가 한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자기계발서를 안 읽는다고? 그리고 인문서적을 읽겠다고? 시건방지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방송에 나와서 한번 일가를 하셨죠. 물론 그분의 진위는 자기계발서를 안 읽는 사람들을 폄훼하기 위해 했던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인문학 서적이나 분야별 서적을 섭렵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을 딱 배제하고 본다는 게 나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꿈의 설계도 그리기 첫 번째,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인생에 맞는 설계도를 그릴까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런 수많은 책들을 다 참고서로 분류를 해줘야 돼요. 김영호님께서 그걸 못하신 거죠. 자기계발서는 내 인생과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잘 마무리되거나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하나의 그 진행 단계죠. 하지만 거기에 내 인생을 대입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아질 필요는 절대 없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인생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계발서는 참고서, 나만의 인생 교과서는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공부할 때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막 수능 만점자들 많이 나오는데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에게 참고서는 잔뜩 쌓아놓고 니네 참고서 읽어. 교과서도 없는 사람들 참고서 읽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선생님이죠. 자, 그러면은 교과서도 없고 참고서도 없으면 안 되니까 여기 때 또 필요한 또 소스가 뭐가 있나요? 사전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여러 용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려면 사전이 없으면은 참고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전이 뭐냐? 인문학 서적이죠. 그래서 인문학 서적 사전 이만큼 한 덩이도 읽고 자기계발서도 한 덩이 읽어야 된다. 자, 그럼 이 두 개를 양손에 들고 있을 때 교과서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종이를 쭉 나눠줍니다. 한 장씩만 나눠줘요. 펜을 한 자루씩 나눠줍니다. 그리고 종이 한가운데 가로를 눕혀서 선을 쭉 긋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를 1, 여기를 몇 년 해가지고 5년,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의 설계도 몇 년도를 이렇게 딱 지점을 택해주게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꿈이 뭡니까? 1년 뒤에 당신의 꿈이 뭡니까? 물어보죠. 그럼 웅성웅성해요. 아이들 뭐 축구선수요, 우주비행사요, 변호사요, 의사요, 뭐 가수요, 많은 얘기들 하죠. 오케이, 다 원하는 거 적으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기계발서를 읽으라고 하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한테 뭐가 돼야, 어떤 직업 분야를 알려줘라, 이게 아니라 그들 본인만의 꿈의 설계도를 그리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일정에 딱 가운데 점을 딱 찍도록 합니다. 그렇게 점을 찍은 다음에 1년이었으면 1년의 절반은 6개월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6개월 뒤에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 라는 고민의 시간을 1분 정도 줍니다. 그러면은 저마다의 듣고 본 정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의 중간 단계 시점에서 또 기록을 하겠죠. 자, 그거의 또 절반, 약 3개월. 3개월 뒤에 그러면은 6개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자기가 세운 목표에 가까운 그 실행 계획들을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당장 오늘과 내일 네가 뭘 해야 되느냐? 그때 객석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야? 방법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이 종이 한 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을 써서 진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2, 3년 뒤에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서점에 있는 몇 가지 이야기들 7가지 세븐 헤빗 이런 것들 다 그것도 읽어라. 그렇지만 네 교과서는 하나 갖고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단계에서 막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 끄트머리에 가수인지 의사인지 뭔지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찾는 게 꿈 지도입니다. 네, 꿈 지도. 첫 번째는 꿈 설계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꿈 지도입니다.
설계도는 멋있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는 지도가 없으면은 계획을 세우지 못하죠. 그래서 먼저 여기에 나를 두고 내 주변에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이렇게 고리를 연결해서 하나씩 동그라미 안에 적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노래를 잘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재밌고요. 여러 가지를 쓰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 네가 가장 재능이 있거나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루기 위한 필요 요소를 해서 적도록 합니다. 만약에 전 그림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네가 그림을 좋아하면 뭘 해야 될까? 미술을 공부해야겠죠. 미술 재료가 있어야겠죠. 또 많은 미술 작품을 봐야겠죠. 이런 필요 요소를 쭉 적게 한 그런 필요 요소 중에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게 필요하다면은 부족함 없이 필요한 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부족한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부족 요소를 좀 정리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시는 건 이제 초등학생들이 만든 꿈의 지도입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다른 이제 드림멘토 선생님께서 하시라고 인터넷에 올린 걸 제가 허락 없이 이제 가져온 건데 보면은 나를 가운데에 두고 내가 잘하는 가능성,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함들을 같이 쭉 나열을 해가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아이디어하는 거죠. 이거는 초등학생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학생, 심지어 대학원생, 정치인들한테도 이게 먹힙니다. 내가 지금 선거운동원이 없어. 내가 이 지역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나 알고 보니까 핸드폰 DB가 없어.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자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앞장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4번, 다음.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 이 꿈 설계도는 자동차로 치면은 내비게이션에 해당하고요. 이 꿈 지도는 먼 길을 떠날 때 갖춰야 할 준비물 목록을 의미합니다. 보여지는 형식은 오히려 앞쪽 게 순차적이고 뒤쪽 게 평면적이지만은 앞에 게 오히려 목표를 향해 가는 내비게이션.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내려갈 때 국도를 타고 가니 고속도로 타고 가니 어디에서 빠지니 해도 결국에는 고향에 도착하죠. 그건 뭐냐? 내비게이션 하나 찍어 놓으니까 그때부터 재설정을 하더라도 목표 지점을 향해서 언젠가 가는 겁니다. 중간에 각도가 약간 비틀어지더라도 목적지는 항상 그곳에 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그 변화들을 직접 본인이 목격을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이게 수능 끝나고 막 점수 나오고 어디 커트라인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 갖고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한 개도 안 틀리고 다 맞았습니까? 똑같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공부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도 인터뷰 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이말. 아이들한테 인생 설계도를 그리는 방법을 알려주면 나중에 2년, 3년 지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물어보면 그때 알려주신 저의 교과서대로 준비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교과서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또 내 삶의 교과서는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그 두 장의 종이만 있으면 인생의 그 방향이 바뀌고요. 이것을 검증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 스스로도 체득을 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자기소개서 경진대회에서 입선을 한 그 자기소개서 쓰기 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1단계 뭐를 하고 2단계 뭐를 하고 3단계 뭐를 하고 있는데 저는 10년 만에 그대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꿈은 결국 작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은 얼핏 보더라도 다 저보다 키가 큰 거예요. 여기 청중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여기 계신 심지어 제가 5살보다 키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제 말 알아듣는 친구들은 다 저보다 키가 큰 거죠. 여러분은 저보다 큰 에너지와 저보다 더 큰 능력과 저보다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분들이 두 장의 종이로 좀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만의 교과서를 가지고 참고서와 사전을 참조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쓴 1시간의 시간 절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